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흔히 농업의 6차 산업화라고 불리는 농촌 융복합 산업,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농업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농업계의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의 미래 먹거리 농촌 융복합 산업, 농업의 6차 산업화라고 불리는 농촌 융복합 산업은 농가에서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은 물론 2, 3차 산업인 가공과 서비스업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가 농촌 융복합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현재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전력의 경우 산업용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인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이 고도화되고 진화했지만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는 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농사에 대한 정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전력 당국에서 농사를, 농작물을 재배하는 1차 산업 수준에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람객을 받는 체험 농원을 운영하는 농가의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전력 당국과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농가들이 이 같은 이유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융복합 산업 등 농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농사용 전기 제도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농사용 전기 자체에 대한 규정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 돼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을 확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업 경영체의 냉동 보관시설, 식품 가공시설 등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미국 종합처리장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김승남 의원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농촌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차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는 생산 또 가공, 체험 등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농사용 전기 사용을 6차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 현실들을 잘 극복해내고 특히 6차 융복합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다 이렇게. 농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외국 농작물 품종을 무분별하게 들여와 생산 판매하는 행태를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통되는 외국 종자로 인한 로열티 분쟁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불법 수입 묘목이 전파하는 외래 전염병 위험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일본 감귤 품종인 미하야와 아수미. 일본이 2018년 품종 보호를 출원하면서 해당 품종을 재배하는 국내 농가들이 하루아침에 판로가 막히는 큰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외국 종자가 국내 유통된 것이 문제의 시초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종자에 대한 국내 유통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 권리 분쟁의 우려 없이 생산 판매될 수 있도록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품종 보호 관련된 권리나 이런 측면에서 분쟁이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종자 묘목을 농가들이 심게 되면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이라든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높죠. 앞으로 종자업자가 과수와 고구마 외국 품종을 국내 도입해 판매하려면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등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품종 보호를 하고 있는 종자의 경우 국내에서 증식하고 판매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한 외국 품종은 거래 명세서 등을 제출해 정당한 취득 경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식물 검역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자 업계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외국 품종은 각종 바이러스와 해충을 옮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관계 확인뿐만 아니라 검역을 철저히 거쳤는지 적정하게 발급 합격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판매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런 절차를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실제 매년 국내 과수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과수 화상병은 북미 동부 지역의 병원균 유전자형과 같은 것으로 밝혀져 불법 수입된 묘목에서 전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해외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이 늘면서 국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 종자의 유통 체계가 한층 더 투명해질 뿐 아니라 불법 수입 품종으로 인한 외래 전염병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국산 마늘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로 중국산 마늘이 맥을 못 추면서 고품질 국산 마늘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건데요. 국내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국산 깐마늘의 점유율은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깐마늘이 무려 6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원인은 단가입니다. 국산 깐마늘은 킬로그램당 3달러에 미국으로 수출했지만 중국산 깐마늘은 킬로그램당 1.8달러로 저가 공세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지속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깐마늘에 부과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대폭 올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APC에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산 마늘을 찾는 미국 바이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틈에 국산 마늘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번 주문했던 해외 바이어들이 국산 마늘의 높은 품질에 재주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깐마늘은 모두 1,407톤. 작년 한 해 미국으로 수출된 깐마늘이 928톤인 것과 비교하면 연말까지 대미국 수출량은 지난해의 3배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의 수출도 활발해 6월 초까지의 전체 깐마늘 수출 실적은 1,426톤에 달합니다. 피마늘의 수출길도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주 수출국은 대만인데 6월 초까지 피마늘 수출량은 465톤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피마늘 수출 또한 지난해 수출 실적 930톤을 훌쩍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되고 있는 마늘은 모두 2019년산 비축 물량이지만 정부는 이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수출 호조세가 올해 산 햇마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마늘 수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이제 수출이 좀 활성화될 그 예상을 해서 가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 프라이스도 정하고 또 물류비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 10만 불이 돼야만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해제하고 마늘 수출만 하면 다 수출 물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홍보에도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AT는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 등 틈새 시장을 중심으로 판촉전을 벌이고 현지 유명 셰프와 연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생산 과잉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농가들에게 수출이 국내 수급을 조절하는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축산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서인데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축산 악취 농가를 중점 관리하고 농가가 악취 문제를 개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최근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은 2013년 2,604건에서 2018년 6,718건으로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축산 분뇨에 따른 축산 악취 문제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자체와 함께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악취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 축사 밀집 지역 내 농가 등 축산 악취 농가 1,070곳을 선정하고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악취 원인으론 가축 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시설 노후화, 사육 밀도 미준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축산 악취 농가에 1에서 3개월간 개선 기한을 부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점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축 분뇨 관리 미흡 등으로 이제 축산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이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별 컨설팅하고 이제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폭염 장마로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7월부터는 통합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점검반은 축산환경관리원과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 축산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고 축산 악취, 사육 밀도,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이때도 점검 결과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선 개선 기한이 부여되고 미개선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진단표를 제공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관리 준수사항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축산업 규모화에 따른 가축 분뇨 악취 문제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 문제 개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출산 후 몸이 약해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산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권소환 기자입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과정에 방문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피는 유료 서비스로 산후 도우미를 고용하기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지원 가능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해 출산 과정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2인 가구일 때 부부 모두 직장 가입자인 경우 각각 12만 68원, 둘 중 한 명은 지역 가입자라서 혼합일 때 12만 1,451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정 기준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예외 지원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 등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산모는 기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분만 지역지로 지정이 된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예외 지원으로 모든 출산 과정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소액 발생합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 일반 가구라면 열흘 동안의 서비스 가격 116만 원에서 정부 지원금 76만 6천 원을 제외한 39만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상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해상급여를 받은 후에도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상급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 해상비 수급자는 중복 지원으로 지원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총 14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농식품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으로 빅데이터 전략 담당관을 신설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차관 직속으로 설치돼 지능형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농업 데이터 품질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능형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농업 분야 공공 민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농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정읍시와 정읍원예농협이 2015년 지역 신소득 장목으로 체리를 선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정읍 체리 명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원협은 도내 체리 농가의 경영 부담 절감을 위해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고 시도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 등 농가 수출값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정읍원협 이대건 조합장은 농가들이 고품질 체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정읍체리 명품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동물복지농장인 녹색축산농장을 기존보다 23가구 늘려 올해 236가구를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 햇섭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농가로 희망자는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정된 농가에는 농가당 운영자금으로 300만 원이 지원되며 녹색축산기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는 앞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협중앙회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8일 경기 파주시 파평산 전투지구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협이 지난해 국방부와 맺은 6.25 전사자 유가족 찾기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친이 6.25 전쟁에서 전사한 농협 조합원 등 참전 용사의 유가족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6.25 전사자 신원 확인 사업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빵, 국수, 다들 좋아하시죠? 밀로 만든 대표적인 음식들인데 우리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33kg으로 하루 3끼 중에 한 끼는 밀가루 제품을 먹는다고 합니다. 제2의 주식이라고도 할 만한데요. 이왕이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밀 제품을 골라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우리밀의 효능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우리밀은 생육기간 동안 병해충이 적어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안전한데요. 수입밀에 비해 유통거리가 짧아 신선하고 영양학적으로도 훨씬 뛰어납니다. 외국산 밀은 봄부터 가을에 걸쳐 재배하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살충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수확 후에도 수입 시 병해충과 부패 등을 방제하기 위해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에 반해 국산밀은 가을철에 씨를 뿌리고 초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생육기간 동안 병해충이 적어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 유통 과정도 길지 않아 신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선하겠죠. 보통 수입하면은 그게 유통기간이 많을 텐데 수입을 안 하고 우리 걸로 하면은 그 유통기간이 단축이 되니까 신선한 그런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저는 뭐 부침개도 해 먹고 튀김도 해 먹고. 우리밀에는 수입밀에 없는 복합 다당류 단백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항산화 성분이 포함돼 있어 노화 억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밀가루는 반죽을 하면 끈기와 탄력이 생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인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글루텐이라는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인데 이는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종 우리밀의 경우 글루텐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선 우리밀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능성이 강화된 밀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중 만성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셀리악병과 쇼크를 일으키는 아나필락식스의 유발원이 제거된 밀로 국제 특허를 받은 오프리.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등이 함유돼 있어 일반 밀에 비해 항산화, 항암 효과가 10배가량 높은 아리흡 등이 대표적인 기능성 토종 우리밀 품종입니다. 밀은 단백질과 탄수화물뿐 아니라 칼슘과 인이 다른 곡류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1의 경우 밀 배아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제된 밀보다는 통밀 형태가 더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밀을 빻아 만든 통밀가루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밀의 맛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밀 배추전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배추는 깨끗이 씻은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우리밀 1컵과 소금 반큰술, 물 3분의 2컵을 넣어 반죽물을 만듭니다. 반죽물에 배추를 골고루 묻힌 다음 중간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배추를 앞뒤로 2분간 굽습니다. 다진 청양고추와 홍고추, 설탕, 간장, 식초를 넣어 만든 양념간장과 함께 곁들이면 구수하고 아삭한 우리밀 배추전이 완성됩니다. 밀가루는 입자가 고와 주변의 수분과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냄새가 강한 물건과 함께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개봉한 후에는 밀봉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